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실체론에서 경험이 존재의 사건으로 전개된다는 말을 했죠. 실체론은 이 세상의 변화, 그 변화에 대한 경험을 존재의 변화, 존재의 사건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체론에서는 어떤 존재가 변화한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변화 속에 들어있는 생로병사가 필연적으로 그 존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존재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존재를 위해서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그 씻겨주고 해도 그 존재가 때가 되면 그냥 무너져요. 병들어서 무너지고 늙어서 무너지고 또 숨을 멈추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괴로움이 필연적이라고. 이게 실체론의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인도 전역을 뒤덮고 있을 때 세존이 나타나서 그 존재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했어요. 세존은 그냥 맥없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사는 시대의 그 생각들을 반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실체론을 버리고 연기론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실체론이 이 세상을 존재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세존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딱 거부를 했어요. 뭘로 설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냐면 인식의 사건이다. 이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실체론, 이 세상을 존재의 사건으로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존재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세존이 나타나서 이 존재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부하고 인식의 사건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인식의 사건이다. 누구의 인식이냐? 각각 개인의 인식이죠. 존재를 중심으로 살면 존재에 대해서 종로로 타다가 끝끝내 죽어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인식이 행위입니다. 행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면 자기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인으로 이제 살아야 돼.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떤 절대자나 조물주의 종이라고 반드시 말합니다. 저는 조물주의 종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명령하세요.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존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시계추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나 그거 다 실체론이에요. 실체론을 가지고 있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 짓을 평생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식의 사건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들은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세존이 이제 탐구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자기합니다. 이 자기라는 것은 뭐냐면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크리에이션이에요. 창조한다, 만든다. 첫째,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 세상을 소유하려고 자기를 만들어내요. 둘째, 이 세상이 나라고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내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로 지금 생겨났어라고 견해를 만들어요. 불교에서 견해는 매우 해로운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가 이 머릿속에 있어요. 소유하려고 만들어냅니다, 나를. 소유하고 싶어, 이 세상을.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어. 나는 세상이다. 그 다음에 셋째는 세상이 나의 자아인데 어떻게 해서 자아가 됐는가 견해로 막 만들어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두 번째는 자만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세 번째는 견해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여기서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요. 나라는 존재는 만들어진 거야.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만들어지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자규를 하죠. 만들죠. 그런데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자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엄청 훌륭한 나를 자규했다가도 어떤 때는 엄청 그냥 나쁜 놈으로 나를 자규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자규하면 이 세상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되냐면 존재의 사건으로 변해요. 내가 이제 움직이는 존재의 사건이 돼요. 결론을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해체하거나 또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끝없이 괴로움으로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요.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괴로움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행위 좀 해라. 근데 여러분은 행위를 않고 뭘 내놓냐면 존재라는 명함을 내놔. 내가 이정이 엄마 이렇게. 그러면 괴로우면 물러나. 더 큰 몽둥이를 들고. 괴로움은 나타나면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위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바로 사라져요. 우리는 괴로움이 나타나면 막 총칼을 든 존재로 대항하려고 그래.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게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행위를 하면 에너지가 1밖에 안 드는데 존재를 내세우면 에너지가 10,000칼로리 이상 써야 돼요.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경험 6가지를 설명했죠. 시각적 경험에서부터 정치적 경험까지. 6가지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시각 경험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일어나요. 이 말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딱 존재를 들이대죠. 그러면 이제 코피나는 일이 생겨요. 안과 색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길게 말하면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말이 길어서 그냥 안과 색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시각적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청각적 경험이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비와 향을 조건으로 후각적 경험이 일어납니다. 설과 미를 조건으로 미각적 경험이 일어나요. 신과 촉을 조건으로 촉각적 경험이 일어나지요.
의와 법을 조건으로 정신적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식의 사건은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건 발생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시각도 경험하고 청각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후각도 경험하고 미각도 경험하고 촉각도 경험하고 정신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존이 왜 이런 일을 중생들이 하는가 깊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안, 이, 비, 설, 신, 의를 뭐라고 하냐면 육내입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색, 성, 향, 미, 촉법을 뭐라고 하냐면 육의입체라고 그래요. 실체론에서는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 향, 미, 촉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체라고 받아들여요. 이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실체를 앞에다 두고 나라는 자기 존재를 만드는 세 가지 방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첫째, 안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욕심이나 갖고 싶어. 소유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소유하는 나를 만들어내. 이거 내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하고 뜻이 같은 말이 변화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변화예요.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아본 사람은 없어요. 또 이 세상과 동의어.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뜻이 같아요. 세상 변화, 그리고 세상 괴로움. 세상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변화이고 또 세상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잘 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이 세상이 변화인데 이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 영원한 행복을 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조금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알아요. 변화하긴 하지만 내 자식에게 줄 거야. 또는 변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 때까지는 그것을 갖고 있고 싶어.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갖고 있고 싶다고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도둑님이 와서 들고 가버려요. 이 변화라는 것은 자기가 정면으로 마주치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만해요. 딱 마주치면 뭐라고 하냐면 남들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 얘기네 막 그래 울면서. 그 정신없는 놈이지. 변화는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이야기야. 이게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이것을 소유하려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나라는 존재를 자기해내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안, 이, 비, 설, 신이 색, 성향, 미촉법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해요. 이것이.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이라는 말을 쓰면 육내입체와 육유입체를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이것 내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소유라고 하는 가래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가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라는 존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나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해요. 이것이 나다.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자동차가 나요? 내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나요. 그래서 누가 자동차를 흠을 내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나를 집어 뜯어라. 자기 몸처럼 생각을 해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이것, 세상, 안위설신이, 육내입처, 색성형미축법, 육외입처를 나와 동일하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동일시를 해갖고 자기 존재를 자기합니다. 동일시. 2500년 전에 세존이 이런 걸 설명했다는 것은 좀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을 자만이라고 하는데, 자만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합니다. 그럼 참고로 세존이 설명하는 자만의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자만하면 사진 찾아보면 지가 잘났다고 막 뽐내는 것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자만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내가 우월하다. 잘났다는 거죠. 이거 자만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못났어. 그러니까 우월감도 자만이고 열등감도 자만이에요. 열등감 갖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선가 우월감을 행사해요. 나는 못난 놈이요 하고 막 365일 막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세 번째는 이것도 자만이에요. 동등해. 이것도 너나 나나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때 보면 다 똑같은 놈이야 임마 이런 말 잘하잖아. 자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월하다. 둘째, 동등하다. 셋째, 열등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자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만이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만들은 모두 존재와 존재를 비교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답게 살아라. 안 되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나이다. 나는 자만의 방식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자기합니다. 처음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가대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자기하죠. 두 번째는 이것은 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자기하냐.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라고 자기를 해요.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안이비 설신이 육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즉 우리는 이것을 그냥 퉁쳐서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세상이 나에게 자아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아다. 이것은 자기가 이 자아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견해로서 설명을 해야 돼. 견해.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써요. 이것이 나의 자아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돼요.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자의 안에 있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 속에 세상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도 이런 말을 쓰는데 나는 소우주야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티끌만큼도 안 되는 존재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 양쪽 다 부질없는 견해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엄청 탐욕스럽게 살아요. 세상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자존심이 뿜뿜한 사람들은 내 속에 우주가 다 들었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안에 있다고 하니까 아니요. 반대로 그 세상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은 견해예요. 견해. 내가 세상 속에 있는지 세상이 내 속에 있는지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끝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해. 왜? 자기 존재가 허접하거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좀 되는 일도 많고 좀 씩씩한 사람들은 막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안입이 설신이 육내입처죠. 색성향 미척법 육외입처죠.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변화라고 하고 괴로움이라고 해요. 왜 괴로움이냐면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겁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냈냐? 첫째, 이것은 세상입니다. 12입체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세상을 막 소유하고 싶은 가래로서 나를 만들어냈어.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세상이야. 이 세상이 나다. 자만의 극치예요. 가래를 가졌거나 자만을 가졌거나 이 세상은 때가 오면 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변하니까.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나의 자아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그 자아, 근거를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세상 안에 있다, 세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견해들은 전부 자기된 것입니다. 세존이 우리에게 설명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존재가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자기된 것인가 좀 알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 수 있겠죠?